안녕하세요. 항우보기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까지를 보면 이제 초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섰죠. 회항을 세우고 회항 밑에서 항량이 주요한 어떤 지도자로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의 그 418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초나라 회항을 세우고 진영을 초나라 상주국으로, 그다음에 회항의 이제 이 도읍을 우태라는 곳에 이제 마련을 하고, 항량이 이제 무신군으로서 주요한 리더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또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 왕의 한 국가의 이제 이 신하로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지난번처럼 맨 위에는 오늘 등장할 인물들이 이제 각 편마다 이렇게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항량, 전영, 사마용저, 전가, 전각, 그다음에 전한, 전담, 전불, 이 다 제 나라 사람들이죠. 전시입니다. 패공은 이제 등장하는 이름에 따라서 그냥 등장시키지만 실제 가로 안에는 그 사람의 본래 이름을 써놨습니다. 항우, 이유 이랬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월, 임병, 공항부, 여제, 전영, 사마용, 차가냐, 용저입니다. 이때는 이름자일 때는 이 저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저입니다. 구동아, 대파, 진군어 동아, 전영 즉 인병귀, 축기 왕가, 가망 주초, 가상 정각, 망주초, 주조, 각제 전한, 고제장, 거조 불감귀, 전영 입 전담자, 불 위제왕. 이 글자 좀 잘 주의하십시오. 이 불자입니다. 불자. 항량 이파 동아 하군, 수추 진군. 사자가 두 개일 경우에 우리가 그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앞에 있는 것은 사신을 보낼 시자로 받고 뒤에 있는 건 사신 사자로 일단 보자고 했었습니다. 글자 요 사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오늘 요 단락에서는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봤던 방식대로 요 사자는 시라고 일단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시사, 그 다음에 이 취자가 아니고 요거는 촉자입니다. 의미 두 개인데요. 촉자입니다. 재촉하다 이런 뜻입니다. 촉, 재병, 요겨, 구석, 전영활, 초살, 전가, 조살, 정각, 전한, 내발병, 항량활, 전가위, 여국지왕, 국내 종아, 불인살지, 조역, 불살, 정각, 전한, 이시여제. 이때는 시자입니다. 그냥 인쇄상으로는 시자하고 불자가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요 글자는 똑같습니다. 수건건자 이게 4획이고 하나, 둘, 그죠? 요거는 4획짜리고요. 불자가 이렇게 되죠. 4획짜리고 시자는 이렇게 쓰죠. 5획짜리입니다.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이 필기를 하면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구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딱 인쇄된 형태로 나오면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때는 시자입니다. 시여제. 그다음에 재수, 불긍, 발병, 조초, 항량, 사, 패공, 급, 항우, 별공, 성양, 도지, 서파, 진군, 복양동, 진병, 수입, 복양, 패공, 항우, 급, 공, 정도, 정도, 미하, 거, 서, 략지, 지, 옹구, 대파, 진군, 참, 이유, 황공, 외황, 외황, 미하. 여기까지입니다. 거수월, 수월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달이죠. 이 거자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거자입니다.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시간의 경과. 만약에 여기다 뭐 다른 숫자가 나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일해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거자는 원래 이게 사할 거자 하니까 우리는 어떤 공간에 특정한 공간에 들어 사는 것만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간도 일정하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임병, 공항부 그랬습니다. 임병, 병사들을 이끌고 항부, 이게 지명입니다. 항부를 공격을 했는데 여제 누가 한 거냐면 지금 항량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체 지난 시간에 항량이 무신군이 됐잖아요. 사실은 초나 회왕을 이제 이 왕으로 올린 것은 바로 이 항량의 이 역할이 컸죠. 이 전체적으로 여기서의 주어는 지금 항량입니다. 여제 전형 사마용저 군구 동아 제나라의 전형 사마용저와 더불어서 또는 이게 여기까지 되고요. 여기까지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낫겠어요. 여기까지. 군구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원래 군이라고 하면 동사로 쓰이면 주둔하다, 진을 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 군 다음에 지명이 나올 경우에는 군 다음에 지금 여기 나는 이 군자가 이 군자 그렇죠? 군자 다음에 지명이 나올 경우에는 요거는 주둔하다 또 진을 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다음에 구자가 나왔잖아요. 구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 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까지 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나라의 전형 사마용조의 군대와 더불어서 동아 땅을 구원하였는데 대파 크게 진나라 군대를 동아에서 너는 장소죠. 어디에서 동아에서 진군을 크게 깨뜨렸다. 전형 즉 인병귀 축기 왕가 했습니다. 전형이 곧바로 즉시는 곧바로 인병 또 나왔습니다. 그죠? 병사들을 이끌고 돌아와서는 축기 왕가. 사실 기는 바로 제나라겠죠. 왕은 기나라의 왕이겠고요. 사람 이름 하나만 나왔습니다만은 전시입니다. 그래서 전가를 그 왕인 전가를 축출하고 축은 내쫓다는 뜻입니다. 내쫓으니 가망주초라. 전가는 도망하여 초나라로 달아났다. 그러니까 왕위를 뺏긴 거죠. 그리고 이 가해상 전가의 재상이었던 전각도 도망하여 조나라로 달아났다. 한 사람은 아래로 도망가고 하나는 위로 도망가고 조나라는 좀 위쪽에 있거든요. 초나라는 밑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제나라가 있는 거고요. 지금의 산동성 지역이 이제 제나라면 제나라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조나라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팽성을 중심으로 했던 이제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초회왕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각제 전간 고 제장 전각의 아우였던 전하는 고 옛날에 제나라 장수였는데 거조 조나라에 살면서 감히 돌아가지 못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자, 요때의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간, 특정한 공간에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 요 글자고 요 글자고 이제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두면은 거라는 것은 시간의 거도 있고 공간의 거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역, 입, 전담, 자, 불, 위, 제왕. 전형은 전담의 아들이었던 불인데 이것도 성이 전시겠죠. 전불을 세워서 전담의 아들이었던 불을 세워서 제나라 왕으로 삼았다. 어쨌든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밑에서 이제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죠. 사실 대단히 현명한 일이에요. 왕이 되면은 모든 비난을 자기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왕을 세우고 그 밑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고 이 정치를 해 나간다면 조금 비난을 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인자 정치라고 보통 그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항량, 이파, 동하, 하군, 수추, 진군, 수, 시사, 촉, 제병, 요겨, 구석. 항량은 이미 동하 지역을 깨뜨리고, 그죠? 동하 지역에 있는 동하 지역을 깨뜨리고 하군 그려놨습니다. 하군이라고 하는 것은 진군을 격파한 다음에 이제 요거 제가 좀 잘못, 요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군요. 여기도요. 항량은 이미 동하 지역에 동하를 깨뜨리고 동하 지역을 이제 동하 지역에 있던 이제 진나라 군대겠죠. 동하 지역에 있는 진나라 군대를 깨뜨리고 이런 얘기였네요. 마침내 진군을 추격하여 이런 얘기입니다. 진군을 추격하면서 이것도 이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하군이라고 보통 할 때는 하군 여기 그냥 이 하군만 쓰면 군대를 군병을 병력을 갖다가 이제 병력을 내리다 또는 병력을 함락시키다 뭐 이런 뜻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지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자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특히 진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하군이라는 말 자체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되도록이면은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자료만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한글 번역본을 참조는 하되 여기에 너무 의지하면 거기에 꿰어 맞춰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돼요. 그러다면은 한문의 문리, 순리에 따른 어떤 번역보다는 그 번역서에 맞춘 우리말과 한자를 이렇게 대비해서 그냥 비교해서 그냥 보여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한문만 가지고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지? 라고 할 때 일관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은 제가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도 지금 제가 요 부분도 군구가 아니고 군까지 끊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제가 이렇게 약간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일종의 그 고민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량, 이파, 동하, 하군 할 때 동하, 하군을 그냥 동하 지역에 있는 군대를 깨뜨리고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아예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면요. 항량이 이미 동하 지역을 이제 깨뜨렸어요. 동하 지역에 있는 진나라 군대를 깨뜨렸죠. 그리고 하군, 군대를 아래로 내려서 이런 얘기입니다. 군대를 이제 아래로 이렇게 진격을 시켜서 드디어 급기야 이제 진나라 군대를 추격했는데 이 파라고 하는 것은 동하 지역을 어떻든 여기 동하 지역에 지금 진나라 군대가 있던 것을 깨뜨렸잖아요. 그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대파, 진군어, 동하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량이 이미 동하 지역에 있는 이 동하에서 이 진군을 깨뜨리고 군대를 이제 이제 그 방향을 아래로 내려서는 얘기죠. 그래서 마침내 진군을 추격하였다는 얘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을 것도 같고요. 왜냐하면 동하 하군이라고 해서 이게 들어가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 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다시 수순 보여드릴게요. 항량이 이미 동하를 깨뜨리고, 즉 동하에서 깨뜨리는 것은 동하에 있는 진군을 깨뜨리고 군대를 내려보내서 군대를 아래로 내려서 마침내 진나라 군대를 추격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사사 수시사 이 시자를 그랬죠. 수시사 촉제병 수차례 사람을 그대로 할게요. 수차례 사신을 보내 제나라 군대를 재촉하여서
그들과 더불어 여자는 이제 이 제병이겠죠. 제병과 더불어서 함께 서쪽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서쪽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자, 여기서 제가 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는 여러 차례라는 뜻이고요. 사자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촉하다는 뜻이고요. 지금 어쨌든 제나라 군대와 함께 지금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제 제나라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강연의 뒷부분 여기 좀 내려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면 우리는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공부할 때 시사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다 그랬죠. 사자 자체에는 우리가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사신으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 사자에는 사신을 보낼다는 뜻이 있고 이때의 한글 도금은 시라고 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자전은 별로 안 나오는데 소개해드린 대로 교학서에서 나오는 그 큰 자전에는 이 의미 있고 우리나라의 이 편집, 이 한국학 쪽에 책들을 편집하는 분들이 많이 참조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는 또 거꾸로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수사사초 이게 혹시 이 동사가 되는가라고 했는데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 주석과 관련이 됩니다. 주석에 공교롭게도 음수가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21페이지 4번 주석입니다.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정의주가 있는데 거기에 하사 생리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사 생리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자가 두 개가 있는데 밑에 있는 사자는 생리반으로 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반절의 음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초성이 나오고 뒤에서 중성, 종성으로 해서 글을 읽어라는 얘기죠. 글자를 이렇게 시로 읽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음주가 달린 경우는 대단히 드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목을 좀 하고 이건 주의를 좀 두어서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대단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시로 하게 되면 사신 보낼 시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외우자고 했잖아요. 자, 사는 의미 두 가지라고 했어요. 사는 기본적으로 부리다, 시키다는 뜻이 있고요. 시라고 읽으면 사신을 보내다라는 뜻도 있고 사환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뭘 더 찾으셔야 되냐면은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실제 한문 자전 가운데에서 권위가 있는 것을 찾아서 조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글 도금이라든가 우리가 쓰는 어떤 이 한자의 뜻들은 많은 경우가 한 100여 년에 걸쳐 오는 동안에 소금화되고 속화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써버린 경우죠. 우리 잘 아는 그 포악할 포자하고 폭력할 때 폭자하고 같은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폭발하다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포악할 포자는 갑작스럽다라는 것. 이럴 때 또 햇볕에 쬐다라고 할 때는 폭자로 읽지만 사납다, 거칠다라고 할 때는 포로 읽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폭력해가지고 사납게 누군가 휘두르는 힘 얘기할 때도 폭으로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언중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거를 용인하는 어떤 일종의 서로 암묵적인 규율이죠. 여기에 의거본다면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점차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쓰다 보면 이제 변해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최근에는 이제 조만간 바뀌겠습니다만 이제 너와 나 할 때 네라는 말이 있었죠. 한글로서요. 네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다 니로 막 쓰잖아요.
어느 순간에 바뀔 거예요. 또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쓰다 보면 그것이 굳어지고 아무리 올바른 표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용인해서 쓰게 되는 경우죠. 사의 경우는 어쨌든 이 두 가지 이렇게 나뉘는데요. 제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몇 개 정리를 했습니다. 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품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여기는 동사로 쓰일 때가 있는 시키다, 명령하다, 사신을 보내다, 사신을 가다. 그러니까 동사, 품사를 가지고 얘기할 때. 명사의 경우는 종 또는 심부름꾼. 아마 사환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신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여기 딱히 없어요. 근데 국어사전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 중국에서 나온 사전을 가지고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연사, 접속사, 부사인데 가령, 만일 이런 얘기죠. 만일 뭐뭐하게 한다면 할 때 사자가 쓸 때가 있거든요. 세 가지인데 잘 보시면 동사와 명사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현대 중국음을 찾아봤습니다. 과연 두 가지 음이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 평측에 따라서 음이 구분되는지도 살펴봤는데 평측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글자에 대한 음은 한 가지로 거의 일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화대사전 교학서에서 나온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시자하고 사자 두 개의 한글 도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릴 때는 이 두 가지 음을 구분해 드리려고 사사가 두 번 반복이 될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시사라고 읽자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우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로 시키다, 부리다, 사신을 보내다, 심부름꾼, 사신 등등 모두 뜻하되 사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사를 읽을 때. 하지만 이렇게 두 글자가 나올 경우에 앞에 거는 여기 빼고요. 이렇게 두 글자가 연달아 나올 경우, 둘을 나올 경우에는 앞에 걸 시로 읽고 사신을 파견하여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이 약속대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면요. 이 문장이 이제 우리의 이 문장이죠. 보면은 그대로 한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수차례 시사니까 사신을 보내어서 제나라 병사를 독촉했다. 제나라더러 군대를 내보내라고 독촉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해왔던 원칙대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정의가 굳이 시로 달아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이게 명사가 되면 안 되고 동사가 돼야 돼요. 이거는 주로 요 사원보다는 요 사신을 보낸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은 요 사자는 명령할 사자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도 수, 사시, 촉, 제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차례 명령을 내려 사람을 보내 제나라 병상을 독촉하도록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 하나만 가지고서 사신을 보내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음주를 좀 이렇게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보는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했을까 예쁜들이 이렇게 했을까를 이제 좀 고민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이 정의주는 그 당나라 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즈음 되면은 이제 어떻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 본의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강의자전을 다시 뒤져봅니다. 강의자전에 보면 여기 음주가 달려 있어요. 음주가 달려 있고 거기에 뜻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부리다라는 뜻을 가질 때는 시키다는 뜻을 가질 때는 소사절이에요. 당운이라는 책에 보면 소니까 마찬가지죠. 초성이 나오고 사니까 이렇게 사로 읽는 거죠. 똑같아요. 상도 상사죠. 사지는 좀 다르네요. 사하고 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로 읽든지 사로 읽든지
요거는 조금 넘나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생리반할 때 리자 같은 경우에 시로 읽는 것을 굳이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지만 일단 여기 좀 공부 삼아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로 일반적으로 사로 읽을 경우에는 령 시킨다, 부린다라는 뜻을 읽는다는 거죠. 두 번째, 사신 보내다 또는 파견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분명하게 지로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는 소니까 시옷에다가 리니까 시죠. 정운이란 뜻도 식자니까 시옷이고 지자니까 시죠. 그렇죠? 잘 보시면 시로 읽는 거. 여기는 이것이 여기에 연루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어 음으로 읽으면은 요 글자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시로 읽을 경우에는 견인 빅문할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보내어 빅문, 초빙하거나 문, 이건 물을 문자입니다. 안부를 물을 때는 이 글자로 읽는다 그랬습니다. 시예요. 이 시는 명사도 가능해요. 왜냐면 발 일승지 시라고 했거든요. 술의 한 대를 태운 이런 어떤 사신을 발하여서 출발시켜서 이런 얘기죠. 지척지사하라 했습니다. 지척에 이쯤 되는 이 편지를 이렇게 내려보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견인 빅문할 이때는 시로 읽는다는 거예요. 사신을 보낸다고 할 때는 시라고 한다는 뜻이 여기에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전을 만드셨던 그 분들도 이런 강의자전 같은 중국의 오래된 자전을 이제 찾아보셨을 터인데 거기에 의거해 본다면 사로만 읽지 않고 시로 읽는 주가 또렷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식하시고 사신을 보낼 때는 시로 하자 또는 사신으로 파견되는 사람의 경우에도 시로 읽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자의 뜻이. 여기에는 이제 제가 사자의 의미인데요. 이거는 사를 읽을 수도 있고 시를 읽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여기도 성인자는 천지지 사야라에서 이때는 심부름꾼이나 종복이나 우리가 사자라든가 사환의 의미로도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오로도 읽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치민극진, 엄덕, 무사 그랬습니다. 즉 백성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극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는데 내가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고 이 극이라고 하는 글자는 능할 능자입니다. 이때는 엄덕무사를 했습니다. 아주 엄정하고 독실하며 삿된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시오에 사자를 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인종사 사람을 부리고 일을 부리는 것. 그래서 아니죠. 이거 죄송합니다. 요거는 요 부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인변하고 그다음에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된 글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종자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여기 저기 잘못됐군요.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통용돼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래 이 설문해자에서 이 한자가 어떤 이 부수가 결합이 되어 있는가, 어떤 글자들이 결합되어 있는가를 이제 보여줘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인치사라고 했습니다. 영인치사. 그러니까 영인치사는 사람을 부리고 이를 다스리는 것. 이럴 때 해석을 이렇게 요 글자를 쓴다는 겁니다. 영인치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하여금 영자로 봐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일을 다스리게 만드는 것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과 연동이 되면 조금 영인하고 치사를 좀 구분해 주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강의자전에 보면은 시오의 하나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요거는 우리에게 요건 조금 멀었죠. 사자, 심부름꾼인 경우가 있다. 성인은 천지가 부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부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게 제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공부거리죠. 부리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쓸 때하고 사신으로 갈 때하고는 분명히 음을 좀 구분해 두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로 읽는 것인지 시로 읽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앞서서
여기 지금 이제 생리반은 분명히 이거는 시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사신을 보낸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주석을 또 고중주도 붙이지 않은 거 보면은 여기에 동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그냥 우리 원칙적으로 해왔던 거니까 이 주는 조금 참조 삼아 하도록 하고 시사로 읽도록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자에는 이 심부름 보내는 사람인데 여기에 사신의 의미도 같이 넣어서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간 우리가 사기열전을 읽어올 때 사자가 두 개가 연결되는 이걸 해석할 때 시사라고 했을 때 많이 통했거든요. 순리적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우의 수를 봤을 때도 굳이 사시라고 읽기보다는 시사라고 읽어가지고 그대로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서 뭔가 이렇게 정리된 의견을 만들어 드리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오늘 강의를 올리는 게 좀 제가 사실은 하루 이틀 늦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사 촉재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요거죠. 수차례 사자를 보내어 재병을 독촉하였다. 일단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항량이 이미 동하에서 진군을 깨뜨리고 군대를 내려서는 드디어 진군을 추격하여면서 자주 사신을 보내어 제나라 병서를 독촉하였다라는 얘기죠. 그리하여 그들과 더불어서 여기 여지면 요게 지자가 요거예요. 생략이 된 거죠. 함께 서쪽으로 가고자 했다. 지난 시간에 동쪽과 서쪽이라고 나오는 부분들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랬었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고 한 나라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중이에요. 서로 이렇게 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영이 말하기를 초살전가 조살정각 전한 내 발병이라. 초나라가 전가를 죽이고 조나라가 전각과 전한을 죽이면 그제야 이런 입니다. 그제야 내가 군대를 발동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초하고 조가 이 지금 전형에게 대해서는 약간 반대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죠. 이들을 없애면 내가 마음 놓고 여기서 군대를 동원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항량활, 정가위, 여국지왕, 국내 종합, 불인살지. 항량이 거절합니다. 전가는 여국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국이라는 말은 더블여자인데 함께하는 나라라는 뜻이죠. 이거는 일단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여국의 왕이다. 이 위라고 하는 것은 뭐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뭐뭐이다, 뭐뭐 되다가 아니고요. 뭐뭐이다. 국내 종화, 궁벽하게 되어서 찾아왔죠. 궁벽하게 되어서 찾아와 나를 따르다. 나를 따르고 있으니 차마 그를 죽이진 못하겠다. 이 지는 누구예요? 바로 전가가 되겠죠. 여국이란 말을 한번 우리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우리 교재에 어디를 보시냐면요. 5번 주석입니다. 421페이지 5번 주석에 보면 집회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나 내놓고 나서 상여, 교선, 위, 여국, 여, 단여야 되었습니다. 상여는 서로 더불어서 교분을 좋게 맺고 있는 것이 그런 나라가 여국이 된다. 여라는 것은 단여, 같은 물이란 뜻이죠. 그 다음 세근주를 보시면 살펴보건대 고유가 주 전국체군, 전국책에 주석을 붙였는데 여국은 동화복지 국녀라.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동화복지국이죠. 그래서 화복을 함께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화복을 함께하는 나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가는 화와 복을 함께 나누는 형제국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형제국이란 말을 쓰잖아요. 현재요. 형제의 나라이다. 차마 죽이지 못하겠다. 조역, 불살, 정각, 전환. 조나라도 또한 전각을 죽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전각을 죽여서 제 나라에 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전각과 전환을 죽여서 여기 아까 나왔을 때 요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인 거죠. 시어제. 시라는 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라는 말은 원래 이게 원래 매매하다, 장사하다, 또 이익을 서로 나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번역서를 참조해 보니까 시를 이렇게 놨습니다. 조나라도 전각과 전환을 죽여서 재에 팔아 넘기는 짓은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재에 팔아 넘긴다고 왔습니다. 팔아 넘긴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판다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이익이 주어지잖아요. 이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팔아 넘기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거래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송 내용인즉슨 뭐냐면 제나라 병사들을 지금 끌어내기 위해서 전각과 전환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각과 전환을 죽여서 제나라에서 군대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나라와 거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하지 않다. 그죠? 속뜻은 어쨌든 이거란 얘기죠. 이거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6번 주석의 왼쪽에 421페이지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 안사고라는 사람의 주석이 있습니다. 요번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시라고 하는 것은 이 각한 시, 취, 재병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각과 전환을 가지고서 시취라 그랬어요. 시취.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것은 팔다라는 뜻인데 팔아 넘기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팔면서 거기에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취가 하나의 단어처럼 쓰여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글 번역본에 팔아 넘긴다라고 하는 말은 좀 한쪽이 빠져 있는 번역이다라고 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라리 거래하다. 그거는 가고 오는 것이 있는 거니까 뭔가 이득을 나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는 이제 조나라는 어쨌든 그 얘들을 죽여가지고 제나라 병사를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시도 있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죠? 전각과 전환을 죽이는 것은 주는 거고 그다음에 제나라로부터 이제 뭔가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팔아 넘기는 게 아니라 사오는 거죠. 그 사람 민심을 사든지 제나라 군대를 끄집어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이 불자하고 서로 이게 글자가 비슷해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자만으로도 우리가 거래하다, 이익을 나누다, 속뜻은 제나라 군대를 끌어오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수, 불긍, 발병, 조초. 제나라는 마침내 불긍, 기꺼이 뭐뭐 하려 들지 않았다. 군대를 내서 발동하는 거죠. 군대를 내서 초나라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아직 이제 이 초나라의 이 힘이 조금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나라가 기꺼이 돕지 않았던 겁니다. 항량, 사, 패공, 급, 항우, 별공, 성향, 도지. 항량은 패공이 먼저 나왔네요. 그죠? 이거는 유방과 급은 엔드입니다. 엔드. 항우를 보내서 성향을 별도로 따로 공격하고는 도지. 이 도는 도륙하다, 도살하다는 얘기죠. 거기 있는 땅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것을 도라고 그랬었습니다. 도륙하였다. 서파, 진군, 복양동, 진병, 수입, 복양. 그래서 서쪽으로 진나라 군대를 복양 동쪽에서 깨뜨리니 그래서 진나라 군대가 진병이 그 남은 사람들을 수습하여 복양으로 들어갔다. 복양 동쪽에서 그러니까 복양이 여기 있으면은 복양의 동쪽에서 지금 여기서 서로 싸우다가 이제 초나라가 이긴 거죠. 진나라가 남은 군대를 이제 끌어서 이 복양성 안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패공, 항우, 내, 공, 정도 미하, 거, 서, 략지, 지온구.
점점 이제 이 동쪽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쪽이겠죠. 이쪽에서 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태공과 항우는 이해됐습니다. 이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정도 땅을 공격을 했다. 공도 미하는 떨어지지 않다라고 했었죠. 함락되지 않은 거죠. 정도가 아직 떨어지지 않자, 채 떨어지지 않자 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곳을 떠나서 서쪽으로 가서 다 글자 다 뜻이 있어요. 약은 경략하다. 땅을 경략해 가는 거죠. 가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옹구 땅에까지 이르렀다. 약지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약은 경략하다. 혹시 약자의 의미를 갖는 또 다른 글자가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기억하세요? 좀 이따 나오긴 할 텐데요. 이겁니다. 원래 이게 돌순자잖아요. 돌다란 뜻인데 이것이 경략하다. 땅을 경략해가는, 땅을 좀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대파진군, 크게 진나라 군대를 깨뜨리고 이유를 참수했다. 그리고 환공, 다시 외황 땅을 공격을 했는데 환은 다시 외황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진나라를 끊임없이 계속 치고 들어오긴 하는데 진군들은 이겨나가지만 그 땅들은 아직 완벽하게 초나라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자에 대한 해석이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리 다시 해버리면은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하나만 나왔을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다 쓸 수 있다.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도 있고요. 사신으로 파견한다는 뜻도 있고 보내는 거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불이란 뜻도 있고 다 되는데 두 글자가 나올 경우에 도금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이제 좀 문제거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나름대로 약속을 가지고 해왔던 것처럼 앞에 있는 것을 두 글자일 경우에는 사신을 보낼 시자로 읽고 뒤에 것은 사신 또는 심부름꾼 또 사람 이렇게 해서 시사로 읽자라고 해왔었습니다. 문제거리는 근데 좀 여기에서 정의주에서 뒤에 것을 시로 읽어라라고 하는 거면 앞에 것을 그냥 사로 읽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시라고 읽으면은 과연 해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그것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말인가? 라는 걸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시로 읽든 사로 읽든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로 읽을 때는 사신의 의미가 좀 강하고 사로 읽을 때는 시킨다는 뜻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신 보낼 동사로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앞에 있는 두 글자 읽기는 시로 읽자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걸 뒤에 거를 이제 시로 읽으면 이때는 뭐냐면 사신이란 뜻만 가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사신 보낸다는 동사로 쓴다면 앞에 있는 사자는 명령을 내릴 명자로 봐가지고 자주 명령을 내려서 명령하기를 그렇죠? 자주 명령을 하기를 사신을 보내어 제나라 병사를 독촉하도록 하였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맨 앞에 처음에 했던 사신을 보내어 제나라 병사를 독촉하도록 하였다. 이게 가장 깔끔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